2019년 겨울 중국 국경. 한 여성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주. 나이 29세. 북한 최고 권력층만 만날 수 있는 기쁨조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서울에서 그녀가 한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놀란 건 북한이 거짓말한 것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실을 말한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 그리고 서울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선택받은 소녀. 평양, 1998년 봄. 8살 은주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무용반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교복을 입은 소녀들이 궁전 앞에 모였습니다. 발을 더 높이, 허리를 더 곧게. 선생님의 호령 소리에 맞춰 은주는 땀을 흘리며 춤을 췄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예뻤던 은주는 항상 맨 앞줄에 섰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연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이 끝날 무렵 낯선 여자 둘이 연습실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키를 재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지어 치아 상태까지 확인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한 여자가 은주 앞에 섰습니다. 김은주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당 간부이시고 어머니는 교원이십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주의 집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김은주 학생을 평양음악무용대학 예비반에 선발함. 어머니는 그 통지서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될 거야. 명예로운 일이지만 쉬운 길은 아니야. 당시 8살이었던 은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예비반. 겉으로는 예술학교였지만 실제로는 오호관리소라 불리는 특수기관이었습니다. 30명의 소녀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용모가 뛰어나고 집안 성분이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교육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부터 8시까지 무용 기본기, 8시부터 12시까지 문화교육, 점심 후 2시부터 6시까지 노래와 악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다시 무용.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만 하루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당과 수령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교관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나라의 것이다. 너희의 미소도, 너희의 눈물도 모든 것이 당을 위한 것이다. 15세가 되던 해, 은주와 동기들은 최종 선발을 받았습니다. 30명 중 10명만 남았습니다. 탈락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살 생일을 맞은 날, 은주는 정식으로 5과에 배치되었습니다. 바로 기쁨조였습니다. 기쁨조라는 이름은 외부에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그저 5과 예술선전대라고 불렀습니다. 은주가 배치된 곳은 평양 외곽의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24시간 경비가 서 있는 정문, 그리고 창문마저 모두 가려진 방들. 첫날, 책임자가 은주와 다른 신입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은 국가 기밀이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다. 친구도 사귈 수 없다.
외출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너희의 임무는 단 하나. 당 고위 간부들과 외빈들을 접대하는 것이다. 접대.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접대는 은주의 17번째 생일 직후였습니다. 호화로운 방, 값비싼 술, 그리고 50대 중반의 한 남자.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동무시다. 잘 모시도록. 은주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5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22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의 접대를 했고 이제는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그저 웃고 노래하고 술을 따르고 그리고 명령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귀빈을 접대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인물이니 실수하지 마라. 그날 밤 은주는 중국어를 하는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는 다른 북한 간부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신 같은 젊은 여성이 이런 일을 해야 하다니.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었소? 그 질문에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18년 가을, 은주는 평양 시내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감시원이 동행했지만요. 백화점에 들렀을 때 은주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자가 USB를 몰래 다른 여자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저게 뭐예요? 은주가 감시원에게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불법 매매야. USB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감시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중국 영화. 그런 거지.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만의 것을 보는 것은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공공연하게. 며칠 뒤 같은 조에 있던 선배 언니가 은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주야, 너 진짜 궁금한 거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밖이야. 이 담장 밖, 평양 밖, 북조선 밖. 언니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남조선 드라마야. 나 몰래 봤어. 은주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언니, 그거 들키면. 알아. 근데 한 번만 봐봐. 제발. 그날 밤 은주는 화장실 칸에 숨어 USB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거리가 나왔습니다. 환한 불빛, 높은 빌딩,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한 대사가 은주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거야. 은주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은주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내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내가 원하는 삶은 뭘까? 2019년 봄,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조에 있던 미령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상대는 당 고위 간부였습니다. 축하해. 이제 너는 그 동무의 첩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책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거부했습니다. 일주일 뒤 미령은 사라졌습니다.
재교육 시설로 보내졌다는 말만 남기고 은주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은주는 기쁨조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위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고 항상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기쁨 조원들은 일반 주민보다 더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중국 접대 임무로 국경 근처까지 갈 수 있었고 외화를 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은주는 6개월 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첫째, 돈. 접대 중 받은 팁을 몰래 모았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달러를 최대한 모았습니다. 둘째, 정보.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로를 수소문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약한 시간대, 브로커 연락처, 중국 내 안전가옥 위치. 셋째, 타이밍. 2019년 11월, 은주는 나선 지역 외빈 접대 임무에 지원했습니다. 나선은 북한 최북단,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특별경제구역이었습니다. 은주 동무가 가겠다고. 그곳은 춥고 불편한데. 괜찮습니다. 당을 위한 일인데요. 책임자는 의심 없이 승인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은주는 나선시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사업가들을 접대하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접대가 끝난 새벽 2시, 은주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에는 돈과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비들은 그녀가 오과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담배 좀 피우고 올게요. 예, 그러십시오. 은주는 건물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리 접선 약속을 한 브로커가 500m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낡은 트럭의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3명의 탈북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숨소리 내지 마. 검문소 3곳 지나가야 해.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경비원이 트럭을 멈춰 세웠습니다. 뭐 실었어? 철광석이요. 뚜껑 열어봐. 은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뭔가를 건넸고 경비원은 확인도 하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검문소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저기 보이는 강 건너면 중국이야. 두만강이었습니다. 11월 말의 강은 일부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건너. 물에 빠지면 얼어 죽어. 은주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한 발 한 발.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탈북자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빨리, 뛰어. 은주는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편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6,000km의 여정.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렇기에 은주는 중국에서도 계속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그녀를 한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한 달 숨어 있어. 그동안 루트 만들어줄게. 한 달이요? 응. 근데 공짜는 아니야. 브로커는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 얼굴이면 돈 벌 수 있어. 한 달만 일해. 그럼 서울까지 보내줄게. 은주는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싫어요. 그럼 어떻게 갈 건데? 서울까지 가는데 최소 5,000달러야. 은주는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거면 되나요? 브로커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3,000달러. 부족한데. 제발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브로커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길이 험할 거야. 각오해.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몽골을 거쳐가는 길. 다른 하나는 동남아시아를 통과하는 길. 은주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몽골 루트는 이미 중국 공안의 감시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정은 이랬습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한국. 총 6,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첫 번째 구간 중국, 베트남. 화물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틀을 달렸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는 컨테이너 안에 숨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 구간 베트남 라오스. 브로커가 가짜 여권을 만들어줬습니다. 중국인 신분으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검문 때마다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이미 체중이 10kg 빠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구간 라오스 태국.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밀림을 가로질러 걸어야 했습니다. 브로커 포함 8명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뱀이 나왔고 모기에 물렸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쓰러지면 죽어.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일을 걸어서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최종 구간 태국 한국. 태국에서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대사관 직원은 놀라워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왔습니다. 은주는 그 한마디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영양실조, 탈수, 감염.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은주는 마침내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 살았구나.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은주는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글 교육, 민주주의 교육, 직업 교육.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유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정말.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은주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취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슈퍼마켓. 동네 슈퍼에 갔을 때 은주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과일들 다 진짜예요?
네, 당연하죠. 저기 저 고기도요? 네, 다 신선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과일이나 고기를 구경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평양에서도 특권층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사과요. 한 봉지에 5,000원이요. 5,000원. 은주의 하루 생활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1년치 월급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 인터넷.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궁금한 거 쳐보세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타자를 쳤습니다. 김정은. 수많은 기사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뭐가요? 이렇게 최고 지도자님 이름을. 아, 여기선 괜찮아요. 대통령 이름도 막 치잖아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검색을 했습니다. 북한 기쁨조. 수많은 기사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노예, 인권유린, 강제동원. 그녀가 겪었던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세 번째 충격 자유로운 여자들. 명동 거리를 걷다가 은주는 한 무리의 젊은 여자들을 봤습니다. 짧은 치마, 화려한 화장, 큰 소리로 웃으며 걷는 모습.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잡혀가지 않나요? 은주가 옆에 있던 복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왜요?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저렇게 옷을 짧게 입고. 아, 여기선 자유예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는 거죠. 은주는 그날 밤 원룸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북한에서 입던 검소한 옷, 단정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네 번째 충격 혼자 사는 여자들. 복지관에서 만난 한 탈북 선배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여기선 여자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혼자요? 응. 결혼 안 해도 되고, 아이 안 낳아도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북한에서는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했고, 아이를 낳아야 했고, 남편과 국가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럼, 나도 결혼 안 해도 돼요? 당연하지. 내 인생이잖아. 내 인생. 은주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0년 여름, 은주는 처음으로 탈북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 2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탈북한 지 5년 됐고요.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 서울 왔을 때 저는 북한에서 배운 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남한은 지옥이고 미국 놈들의 식민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배웠거든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충격받은 건 북한이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북한은 남조선은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북한은 남조선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어요. 그것도 사실이었어요. 은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북한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그 경쟁 속에서도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는 것. 빈부격차가 있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은주는 원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인권, 한국 여성 사회 진출, 여성 CEO, 여성 정치인,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자 대통령도 있었고, 여성 장관도 있었고, 여성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여자는 당에 꽂히거나 어머니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다음 검색을 했습니다. 탈북 여성 성공 사례. 화면에 한 여성의 기사가 떴습니다. 탈북 출신 박씨, 대기업 입사 성공. 기사를 읽으며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2020년 가을,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요. 복지사에게 말했습니다. 뭘 배우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든. 복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직업훈련원에 등록해 볼까요? 은주는 미용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북한에선 머리 손질하는 거 배웠어요. 기쁨조에서. 그럼 실력 있으시겠네요. 6개월 과정을 마치고 은주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자격증이었습니다. 2021년 봄, 은주는 강남의 한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경력은 없으시죠? 원장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예요. 원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자격증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보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은주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생활과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월급을 받았고 손님들이 고맙다고 했고 원장이 칭찬해줬습니다. 은주 씨, 손재주 좋네요. 손님들이 다 만족해 하시네. 정말요? 응. 다음 달부터 디자이너로 승격할게요. 은주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 은주는 미용실에서 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북한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은주는 빗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거기선 여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물건이죠. 국가의 물건. 남자들의 물건. 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자도 사람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서 가장 놀란 이유예요. 2023년 봄, 은주는 자신의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의자 3개, 거울 3개. 하지만 은주에게는 궁전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 헤어, 당신의 아름다움은 당신의 것입니다. 개업 첫날, 복지사와 탈북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은주야. 고마워요, 언니.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은주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놀란 건요. 응.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자유가 없었어요. 선택도 없었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죠. 응. 근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자유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매일 선택해야 해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디 갈지, 누굴 만날지, 무슨 일을 할지. 은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북한에서는 누군가 다 정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선 내가 정해야 해요. 그게 자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게를 선택했어요. 미용사가 되기로 선택했고, 서울에서 살기로 선택했고, 혼자 살기로 선택했어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2023년 여름, 은주는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쁨조 출신 탈북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제 얼굴이 나가도 되나요? 네. 본인이 원하신다면요. 은주는 고민했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얼굴을 공개하면 그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할게요. 가족분들은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아마 제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거예요. PD는 놀라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네. 그래도 해야 해요.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기쁨조가 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터뷰가 방송되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충격적이다. 이런 일이 21세기에. 북한 인권 문제 심각하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다. 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나왔어? 은주는 악플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구나. 복지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믿는 사람만 믿으면 돼요. 2024년 봄, 은주는 탈북 청소년 지원단체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입니다. 은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쁨조에 선발된 이야기. 그곳에서 겪은 일들, 탈북 과정, 그리고 서울에서의 생활.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놀란 건요. 은주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이 거짓말한 것도 놀라웠지만 진실을 말한 것도 놀라웠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북한은 남조선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여기는 경쟁이 치열해요. 북한은 남조선은 빈부격차가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여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경쟁 속에서도 공정한 기회가 있다는 것. 빈부격차가 있어도 기본적인 삶은 보장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2024년 가을, 은주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4년 전, 탈북자로 이곳에 도착했던 바로 그 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은주 씨, 준비되셨어요?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은주는 탈북자 인권단체의 초청으로 미국 강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였습니다. 떨리죠? 네. 근데 해야 해요. 게이트를 통과하며 은주는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 총소리, 차가운 물, 공포. 그리고 지금. 여권을 든 손. 비행기 티켓. 자유. 많이 왔네요, 내가. 은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행 가세요? 아니요. 일 때문에요. 무슨 일 하세요? 제 이야기를 하는 일이요. 이야기요? 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승객은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일이네요. 은주도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은주는 유엔 본부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의 외교관, 인권활동가, 기자들. 다음 증언자는 한국에서 온 김은주 씨입니다. 은주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기쁨조 출신 탈북자 김은주입니다. 동시통역이 흘러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은주는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증언했습니다. 기쁨조 선발 과정, 훈련, 접대, 인권 유린.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탈출했습니다. 6,000km를 걸어서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은주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제가 있던 그 자리에 다른 여성이 서 있습니다. 그녀에게도 이름이 있고 꿈이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25년 봄, 서울. 은주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한 손님의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바쁘시죠? TV에서 봤어요. 응. 조금 바빠졌어. 대단하세요. 그 모든 걸 겪고도 이렇게. 은주는 빗을 멈추고 거울 속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물어요. 어떻게 그런 걸 견뎠냐고. 그쵸. 근데 저는 견딘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 다른 삶을 몰랐으니까. 은주는 다시 빗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다른 삶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은주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 허락 없이도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내일 무엇을 할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 그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은주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고록이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물건이 아니다. 기쁨조 출신 탈북자의 기록. 펜을 들고 그녀는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서울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뭐냐고.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놀란 건 북한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진실을 말한 것이었다고. 북한은 말했습니다. 남조선은 경쟁이 치열하다. 맞습니다. 남조선은 빈부격차가 있다. 맞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경쟁 속에서도 공정한 기회가 있다는 것. 빈부격차가 있어도 기본적 존엄은 지켜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기쁨조 출신입니다. 국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선택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은주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매일의 선택이고 책임이고 때로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유를 선택합니다. 매일 다시.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은주는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기쁨조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도 북한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를 위해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